안녕하세요. 차트하랑입니다. 7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손절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1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영상에 올려드렸었어요. 13,100원에 매수를 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매수를 하고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12%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익절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들긴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익절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봤던 종목이었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뚫는 상승이 나왔어요. 보시면 하락하는 각도는 이렇게 완만한데 이 완만한 각도를 강력하게 뚫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강력하게 뚫고 올랐다는 건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실은 물려도 괜찮다는 종목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고 이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이전 고점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정해놨었는데 제가 13,100원에 매수를 하고 이제 12% 정도 수익을 내다가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에 음봉이 나왔을 때 한번 눌려다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18,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가를 정했던 건데 다음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핸드폰을 아니, 그러니까 차트를 계속 볼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서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뭐 벌써 12,400원까지 빠져 있던 상태였었어요. 여기까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이 라인의 손절을 잡았던 종목이었어요. 12,800원 부근을 손절을 잡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제가 못 본 사이에 대응도 못하게끔 이렇게 빠져버린 상황이었어서 제가 보고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손절을 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런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저점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종목. 그런데 그래서 더 들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완전히 단타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매매를 취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매매 원칙에 맞게 손절을 한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래쪽에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뚫리면 그대로 쭉 빠져버리겠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을 강하게 뚫어 올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좀 크게 봤을 땐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런 쌍바닥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완만한 하락을 강력하게 뚫고 눌림에 있는 종목. 그러면 위로 채널이 열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손절에 맞춰서 손절을 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목표가를 조금은 욕심을 냈다는 것과 그리고 손절가까지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구독자분께서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저에게 댓글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고, 그리고 어제 영상을 올리더라도 이미 상승이 한번 나온 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올린다고 해도 이게 조금 벌써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게 새벽 저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 다음날 영상을 올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부터 벌써 이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전에 고점을 갭으로 뛰어 올린 종목이에요. 이전 고점을 갭으로 뛰어 올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뭐 눌릴 것도 없이 지금 바로 한 파동 이렇게 더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분명히 내려오면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이게 상승이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눌림에서 매수를 한다면 눌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채널링으로 저점과 고점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눌리고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을 한번 보고도 어,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ITIG라는 종목도 제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크게 빠졌어요. 좀 크게 빠졌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앞타머 사이언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걸 강력하게 뚫는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눌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냐, 좀 더 아래까지 잡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지는 거긴 하거든요. 어, ITIG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던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봤는데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구간 거의 만원 부분을 지금 손절로 마지막 손절로 잡고 만원에서 9,900원 이 부분을 손절로 잡고 다음 주까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제가 원래 장 끝나고 그 기준으로 원래 손절을 잡는데 이 종목은 어, 지금 거의 근접까지 왔기 때문에 장중에라도 이걸 뚫어버리면 바로 손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저점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채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채널 상승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를 15,000원 부근까지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뚫려버리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아타마사이언스나 ITIG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이 이전 고점을 넘고 강한 거래량과 강한 상승 각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거래량과 그냥 상승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들어가는 기준은 이전 고점을 넘고 강한 거래량과 강한 상승 각도를 보여주고 눌림은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리고 눌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상승한 각도보다 조정받는 각도가 줄고 하락했던 각도보다 상승하는 각도가 더 크고 이러면서 힘이 생기는 종목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좀 더 들고 갈 수도 있고 좀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거 나왔던 상승 그러니까 이거 나왔던 상승이 하락 상승이 이전 고점을 넘질 못했죠. 넘질 못했고 하락하는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가파르지가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속도가 가파르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적어도 이 고점을 넘겨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이건 제가 단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슈벅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직 상승이 파동이 끝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고 원만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전 고점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제 기준을 제 매매 원칙 그리고 제가 차트 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 종목이 상승하려는 힘이 강했으면 이전 고점을 뛰어넘고 원만한 각도로 조정을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금 이것도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 저점을 뚫고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고 안착은 해줘야 다시 한번 눌림에 매수할 근거가 생긴다. 유유자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죠. 지금 물론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상승 파동이 끝난 게 아니고 조정 파동이 지금 여기서 나올지 여기까지 가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눌림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수를 할 땐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은 나와줘야 매수할 만한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물론 이 종목도 이전 고점을 뛰어넘어서 구독자분께서 이거를 아시고 저한테 여쭤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전 고점을 적어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줘야 다음에 눌림이 왔을 때 잡아볼 만할 수 있다. 그리고 눌림은 가파르게 빠지는 게 아닌 완만하게 빠지면서 이렇게 상승 채널이 열릴 수 있게끔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타마 사이언스나 ITIG를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아직도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타마 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전입을 노려볼 수 있고 ITIG도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있다. 이건 아이퀘스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아이퀘스트라는 종목도 굉장히 차트적으로만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런 하락 각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하락 각도도 굉장히 깊어요. 하락 각도가 굉장히 깊다. 이게 뚫고 좀 각도가 완만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하락 각도가 생각보다 좀 깊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이 종목도 이전 고점을 넘기고 지금 조정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아직 상승에 대한 힘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눌림이 왔을 때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현재 부근에선
지금 현재 부근에선 지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지지가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뚫려버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긴 다시 저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은 손절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손절 잡고 들어가 보기엔 가성비가 괜찮은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을 잘못하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건 맞다. 이게 사실 손절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생각을 좀 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여기를 무조건 손절을 잡을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겁먹지 않고 매수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그랬는데 갑자기 종목이 빠져. 이렇게. 근데 제가 나는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여기가 뚫리면 손절을 할 거야. 그러면 빠질 때마다 이 손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왔을 때 수익을 내거나 적어도 탈출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절을 잡는 게 어려운 건데 막상 정작 손절을 잡으면 매수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종목이 빠질 때 물을 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손절가 여기 정해놨으니까 손절가까지는 분할로 접근해보자. 원칙에 맞게 분할로 매수를 하자. 그리고 반등해서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본절에도 탈출을 하자.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손실을 낸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앞타머세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매수할 수 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난 여기 손절을 잡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손절을 하게 됐지만 12%라는 상승을 먹고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절만 있으면 사실은 오히려 매매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4.3% 크게 좀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4%가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종목인데 보시면 이전 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긴 하지만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지금 나왔고 보시면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상승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 부근에선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뚫고 안착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이제 증시도 반등을 하고 그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 64,000원, 65,000원 부근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밑에서 차트를 좀 만들다가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전에 고점을 좀 높였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은 들어요. 이전에 고점을 넘기고 저점이 올라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